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0일 일요일 저녁 9시 23분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은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은 영상 업로드 안 될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주말들 잘 보내셨죠? 날씨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런 때 주식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뭐 잘 풀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주말에는 이 시간을 온전히 좀 본인만을 위해서 좀 잘 즐기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식 연구하고 주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좋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도한 직업일 수 있거든요. 투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이런 주말 이렇게 날씨 좋은 이런 때 어떤 시간을 잘 보내는 거, 그런 게 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 좀 신경 하여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주식 생각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취미 생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잡다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한 거 내용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다우지수는 상승인데, 다우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양대 지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S&P와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FANG, IT 빅테크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얘네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얘네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고요. 아무튼 다우는 이런 IT 빅테크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 혼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튼간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의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좀 아무런 이슈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하락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의 속을 굉장히 애를 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그런 일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걱정이 너무 과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영상을 녹화할 때쯤에는 이 S&P하고 나스닥 선물이 크게 상승 중이었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굉장히 크게 상승 중이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미국장 개장을 하더니 그때부터 힘이 배실배실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저항 테스트, 저는 이 위쪽에 저항을 테스트할 줄 알았거든요. 4540 이쪽에 좀 높은 데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할 줄 알았어요. 나스닥도 14700대에 있는 이런 저항을 테스트할 줄 알았는데, 양대지수가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중요했던 라인들 부근에도 못 가고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저항을 의식하면서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게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제 생각보다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대지수를 보시면 그 전일 고점 4월 7일 날 만들어놨던 이 전일 고점 부근을 테스트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저항도 못 넘어서네 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4월 7일 날 일단은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일시정지 된 게 일단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건 멈췄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저항을 누적했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부터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긴 할 겁니다. 아무튼 일시정지 되고 또다시 저항을 누적시키고 또다시 가려고 이제 후진기어를 다시 넣은 겁니다. 둘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그저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라면 일단 굉장히 차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거 깝깝하네, 움직임이 정말 더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게 한 번에 장대음봉으로 푹푹 빠지는 거는 오히려 급반등도 불러올 수 있고 한데, 어제 같은 이런 움직임, 위쪽에서 차분히 저항만 테스트하고 저항을 누적시키는 이런 움직임은 그죠? 이런 자리 저항을 만들어 놔서 다음번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 어떤 힘을 굳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은 차분하게 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반에 일단은 분위기가 안 좋게 시작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거, 그죠? 보시면은
거의 그 4월 7일 날 그 4월 7일 날 저가 부근에 만들어 놓은 지지력을 거의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거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물론 또 어딘가에 또 지지력이 있어요, 그죠? 어딘가에 또, 예, 그 여기 지금 14,700, 13,800에 각각 중요한 마디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또 어딘가에 또 지지력이 또 있겠죠, 그죠? 잘 찾아보시면 또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락하긴 하는데 분명히 또 그런 자리에서 또 걸리겠죠. 예를 들면 그런 자리가 한 대충 14,220 뭐 요 정도 자리에 일단은 뭔가 하나 보이긴 하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S&P 같은 경우도 그죠? 일단은 저항을 누적시켰으니까 월요일 날부터 분위기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일단 눈에 띄는 지지선은 3,880 정도대에 뭔가 하나가 좀 보이네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지지선이 거기 정도에 있다. 거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면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위에서 숏포지션 잡으신 분들, 야근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고, 뭐 아직도 뭔가 뭐 나는 뭐 추가적으로 뭔가 한 숟가락 더 얹어보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뭐 월요일날 뭐 어제 하락했으니까, 어제 저항이 누적됐으니까 이거 보고 아이고 생각보다 하락이 빠르네 생각하시고 또 한 숟가락 얹으시든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반등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졌습니다. 예.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어제 하락이 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측면에서 봐도 어제의 하락 마감은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데, 그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제 금요일날 밤에 무슨 짓을 했냐, 얘네가 여기 어딘가가 지지력이 있는 전저점 자리죠. 근데 여기 어디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여기에 어떤 지수 매도 세력이 여기서부터 있다라는 거를 어젯밤에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시 쌍바닥 혹은 뭐 삼바닥, 이런 거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좀 시장이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할 거였으면 어제쯤 해줘야 됐는데, 그 반등 자체도 없었고 저항을 누적시켰다는 점에서 어제의 하락은, 금요일날 하락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해졌다는 사인을 보낸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죠? 어떤 하반경직성 테스트, 요 부분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해서 하반경직성 테스트가 끝났다는 게, 물론 끝났는지 아직 알 수 없는데 이 정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빅스 이런 모습이었고요. 어젯밤에 그 금요일날 밤에 이슈 같은 거 뭐 살펴보자면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뭐 금요일날 하락 마감한 거를 가지고 뭐 블라드 총재의 뭐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있고, 그 블라드 총재는 이미 며칠 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한 이슈 없었다라는 거고요. 유럽 증시 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미국이 저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마감이 됐으니까 일단 월요일날 분위기가 안 좋긴 하겠죠. 독일 증시, 제가 금요일날 밤에 녹화할 때 신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문제는 유럽장이 이렇게 반등해서 마감한 다음에 미국장이 그 이후로 자빠졌죠. 한 대략적으로 유럽이 문 닫은 게 아마 이쪽 부근일 거예요, 그죠? 이쪽 부근, 유럽이 열려 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계속 오르다가 그 뒤로 이제 유럽 문 닫고 나서부터 미국이 자빠진 것 같다,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독일 지수는 중요한 자리를 안착을 하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 미국이 큰형님이 좀 맛이 갔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고, 결국 어젯밤에도 시장이 보시면 이제 어제 가만 보시면 빅테크만 빠졌죠. IT 빅테크만 빠졌는데,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S&P는 꼴랑 0.2%, 0.3%밖에 안 빠졌죠. 나스닥이 크게 빠졌습니다. 1.3% 많이 빠졌죠. S&P에 비해서 한참 많이 빠졌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 여기 보시면 IT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IT 빅테크가 많이 빠지고 금융주나 이런 데는 어떤 전통적인 친구들은 초록불이 들어왔냐, 상승을 했냐? 결과적으로 어젯밤 시장을 움직였던 게 금리였다, 또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을 긴축 우려가 시장을 억눌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없습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이 된 거고, 지지력 테스트 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식으로 아래쪽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가도 되는데, 안 하고 가도 되죠. 뭐 안 하고 가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특별히 어떤 뭐 경제지표 발표나 뭐 위원들이 립서비스 당장 그 당일날 금요일날 당일날 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여튼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긴축이다, 그죠? 예, 시장이 긴축,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죠? 이거 고민 중이죠. 장단기 금리차 이 역전 추세, 요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이 장단기 추세 흐름을 위쪽으로 돌릴 건가 말 건가 지금 아직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짝 한 거라 아마 뭐 추세 전환이 뭐 엄밀히 말하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 주변에 몇 번 정도 좀 더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 하방 경직성 테스트를 좀 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어제 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다가 약간 그 움직임이 일단 쉬어갔죠. 제 생각엔 왔다 갔다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장단기 금리가 0 밑으로 한번 갔었다라는 거고,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통상 6개월 내에 주식시장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더라, 요거 한마디면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금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특히 안 좋았다라는 거, 저는 일단 이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뭐 여기서 뭐 몇 번 바닥 테스트를 하고 갈지 바로 올라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죠? 하여튼간 주식시장은 뭐 분위기가 좀 좋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의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약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약간 좀 고민이 좀 많은 사람,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시장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포지션도 계속 뭐 변경 없이 계속 그냥 숏포지션 홀딩해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뭔가 좀 그 기분은 좀 찝찝한 뭐 그런 게 좀 없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아무런 재료도 없이 특별한 뭐 이슈도 없이 이렇게 시장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좀 계속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5월 초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시장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하락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계속 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남아있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그냥 뭐 지켜볼 뿐이죠. 그 지난번에 요때쯤이 아마 제가 알기로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죠. 요때쯤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한번 어긋난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때 3월 FOMC 이전에 많이 올랐어야 된다, 많이 오르고 나서 FOMC 회의 이후에 빠져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의 시나리오는 FOMC 회의 전에 오르고 회의 이후에 빠지는 거였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FOMC 회의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하고 겹쳐 있었고, 이때 마침 전쟁 이슈까지 있는지라서 FOMC 회의와 선물 만기까지 하여튼 마지막까지 뽕을 뽑아갖고 결국 2월 24일 전쟁 우려가 있던 그날의 저점까지 결과적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미리 FOMC 회의 이전에 다 시장이 빠져버리고 만기 이전에 다 움직여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결과적으로 이게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우리 한동안 좀 가슴 철렁하지 않았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제 저의 시나리오대로 3월 FOMC 전에 상승을 해가지고 FOMC 회의 이후에 빠졌다면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속편한 세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뭐 지난 일이니까 어쨌든 뭐 저의 또 그리고 어떤 뭐 상상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뭐 여기 정도에서 패스를 하고요. 하여튼 시장이 약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월요일날 분명히 코스피에도 악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미국장 이야기를 이 정도로 했고요.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미 미국 통화정책의 어떤 갈 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죠. 결과적으로 5월 달에 QT 시작할 거고, 5월 달에 50bp 인상한다.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이미 어느 정도 경로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로가 정해진 상황에서 어떤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지표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보자라는 의미로서, 그죠? 화요일 날 밤에 미국의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 밤에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밤, 수요일 밤에 물가지표가 두 가지,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은 휴장하고요. 그죠? 요 정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요 정도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죠? 뭐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축 이러니까 뭐 물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달러의 상승세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리고 결국 지난주에 뭐 한 거예요? 지난주에 보시면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 중요한 저항 자리를 힘차게 돌파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번 주에는 뭐 좀 쉴지 어쩔지 몰라도 일단 달러 강세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속도 조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로 잘 가고 있다. 긴축이란 재료 이런 것 때문에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넘어가기 전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 95달러 지지력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지를 했어요.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이 자리가 어떤 그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정석적인 관점에선 지지선,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숏 포지션을 축소하는 자리가 원래 정석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젯밤에 지지력까지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다음 주는 상승이 기대되는 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몇 거래일 동안 또 어디서 지켰잖아요. 그죠? 지켰으니까 또 그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 자리에서 지금 두 번 테스트해갖고 지금 버텼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한번 의심을 좀 많이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이 있다. 난 이번엔 분명히 국제유가 여기서 이번에 95달러 붕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숏 포지션 홀딩할 수 있는데 나는 뭐 일단 딱히 뭐 나의 시나리오 그런 거 일단 없고 잘 모르겠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자리는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보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였어요. 물론 뭐 지난번에 100달러 테스트했던 것처럼 또 뭐 붕괴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일단 95달러 자리에서 두 번가량 일단 버티고 있어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건 아직까지 뭐 저의 생각인 거고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95달러에서 일단 하락이 멈춰 있죠. 다음 주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반등 나오면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깝깝해지는 거고 다음 주에 빠지면 국제유가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걸 겁니다. 다음 주에 95달러 와장창 붕괴시키면은 진짜 그냥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하여튼 일단 근데 금요일 날은 95달러 지켰다라는 거 요까지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받고 금값 같은 것도 지금 요즘 국제유가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죠. 금값도 공교롭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지지력 확보하고 있고 슬슬슬 또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면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이 전고점 자리가 금값은 역사적 고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무거운 저항이거든요. 무거운 저항이었으니까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이 정도 힘 모았고 이제 어딘가 제가 봤을 땐 195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맞나? 잠깐만요. 숫자가 잘 안 보여서 1960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1960 정도를 돌파한 척 하면 이제 다시 전고점 목표치까지 일단 열리겠죠. 목표치가요. 이 정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장, 유럽장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요. 하여튼 특별한 뉴스 없었던 가운데 참
아무튼 중국 봉쇄가 생각보다 길게 가고 조금 좀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 어디 갔더라? 이 사람의 의견인데 이 보시면은 여기 하나리서치 중국 신흥국 전략, 여기 이 사람의 의견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상하이시 확진자 정점은 밀접 접촉자 20만 명을 고려할 때 최대 일주일 필요해 보인다 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생각보다 이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나 이런 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어쨌든 분명히 그죠,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중국 증시의 상방을 제한하겠죠. 더군다나 어젯밤 금요일 날에 미국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했으니까 또다시 이런 것도 어쨌든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영향받아서 중국도 분명히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봉쇄가 좀 굉장히 좀 오래되고 있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그죠. 하여튼 세상 일이 좀 그런가 봐요. 이게 그 뭔가 안 풀리려면 계속 안 풀리나 봐요. 예전에는 그 LA 앞바다 그죠, 미국 서부 해안에 LA 앞바다에 그 항구 앞에 그렇게 뭐 화물선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적 뭐 하역 선적 뭐 하여튼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니 지금은 이제 또 어이가 없게 상하이에 광저우항 뭐 이런 데가 봉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쪽 항구 앞에 막 배가 또 정박해 있다 그러고, 하여튼 정말 세상 일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려고 하니까 하여튼 온갖 이슈들이 딱딱딱 톱니바퀴 맞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관적으로 해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쓰긴 써야겠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그죠?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전쟁 이슈는 요즘에 뭐 조용하니까 그건 이제 딱히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뭐 특별히 이야기 해드릴 거 없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위기 심상치 않죠. 그죠? 코스피는 이 지난번에 358 그래도 터치 한 번은 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미국이 안 좋았으니까 얘도 일단 조금 좀 안 좋겠죠. 358 부근에도 못 갈 가능성이 좀 일단 일단 좀 높아졌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근데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300 정도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코스닥은 이 1300 저기를 깨야지 이게 아래로 가는 거예요. 뭐 미국이 뭔 일이 생기든 간에 저 1300을 지키면 그냥 박스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코스닥 내일 대폭락이야,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폭락을 하려면은 저 1300을 붕괴시켜야지 대폭락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보시는 분들은 1300짜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1295인데요 1300이라고 아마 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1300짜리 테스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하락했다고 무조건 한국도 야 내일 대폭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이 슬슬 계속 낮아지고 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애취하면은 좀 안 좋은 반응을 더욱더 격하게 좀 더 격하게 안 좋은 반응 보일 수 있을 거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지지선을 안 깨고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틸 힘이 있긴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 잘 보셔야겠죠. 뭐 아침부터 코스닥 시장이 개파락 한 방으로 1300을 확 붕괴시키면서 막 밀어붙인다, 그럼 또 대폭락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 왜냐? 여기 지켰고 여기 한 달째 만들었던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를 내일 아침에 개파락 한 방으로 확 붕괴시키면서 장대음봉으로 뽑아내면 대폭락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몇 프로대, 2% 3%대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자리 무너지면 아래 있는 지지력이 어디 있어요? 여기 1270대 있죠. 그러면은 지수가 2.4% 가까이는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자리 붕괴시키면 2.4% 그냥 쑥 빠질 수 있다고요. 여기 1295, 1300 요 자리 개파락으로 붕괴시켜서 원웨이 하락 나오면 충분히 하루에 뭐 2.4% 이 정도면 폭락이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갭으로 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만한 거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자꾸자꾸 그죠? 미국이 그래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미국이 못 받쳐주니까 계속 분위기 안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